대한민국이 1등하는 많은 품목이 있지만은 저는 그 중에 1등하는 품목이 반도체와 전기차를 넘어가지고 보도 유튜브 채널이 될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에 있는 보도 관련 유튜브 채널 중에 가장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채널이 바로 유튜브에 있는 MBC 뉴스 채널이 돼버렸습니다. 이것은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더 정권은 불편해지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깨달아야 될 것이 아닌가. MBC가 보도 관련 유튜브 채널 1등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이 들어오고 가장 잘 팔리는 콘텐츠가 뭐겠습니까? 라디오 진행자들에 대한 편향성을 지적하다 보니까 하도 윤석열 정부에서 라디오 진행자들의 편향성을 지적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보기로 유튜브 계속 찾아봐서 그런 겁니다, 국민들이. 계속 유튜브 찾아다니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진행자가 했길래, 도대체 무슨 말을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이 했길래 저렇게 권력이 불편하느냐, 그거를 퇴근길에서, 출근길에서 다시 보기로 본 겁니다. 왜 저렇게 권력은 난리를 치는 거야? 가만히 놔뒀으면은 그다지 궁금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언론에 대한 관심을 정권이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방송 장악이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방송 정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엇이 정상화된 것입니까? 경영 실적이 개선되었습니까? 시청률이 올랐습니까? 인용 보도가 많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한번 찍어 먹어보고 다시 또 다른 영역으로 전개시켜 나가봐야 될까요? 이번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서 3일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존경하는 과방위 동료 의원님들이 계시지만은 과방위에서 이번에 국민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진숙 후보자의 해명이 되지 않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답변 못하는 가치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불만족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주목했던 것은, 그래서 제가 더 중점적으로 질의했던 것은 과연 이진숙 후보자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많이 질문했습니다. 처음에 계속 얘기 나왔던 것은 언론 노조가 좌파 노조인 만큼 그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신청했던 증인과 참고인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사정이 있었던 것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도 어떤 분은 MBC의 사장이었고 어떤 분은 MBC의 간부였고 어쩌면 이 극한의 진영 대립 속에서 억울한 이야기들이 각자 있는 분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겪었던 억울함이나 아니면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 여당,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의 바로잡는, 사실 바로잡는다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지만 그 교정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젊은 세대가 이야기하는 받은 대로 갚아주는 미러링에 가까운 것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과방위원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답변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왜 그런 모험을 걸려고 하십니까? 적어도 지금의 공영방송 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있고 그것을 교정하겠다는 생각으로 또 들어간다면은 적어도 다음에 임명하는 사장, 다음에 교체되는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경영진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해야 되고 지금의 경영진이 하는 판단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걸 해내야지 그것이 유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MBC는 이미 올해 150억 가까운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에 임명되었던 사장들보다 더 나은 경영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더 나은 사람을 넣을 수나 있습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자신감도 없으면서 거위의 배를 가르겠다는 그 발상이야말로 정말 발전적이지 못한 그런 해법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이 무한 루프를 끊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